섣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드리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든든. 네, 정치권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사법 리스크에 떨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 다음 주에는 장외 집회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고요. 이번 주에도 범야권,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도 간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결된 건 아니죠. 근데 딱 그 결정적 시기가 오게 되면 그 안을 완벽하게 만들 건데 초안이라도 조만간 공개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탄핵을 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죠. 오늘의 위기만 모면해 파병이든 전쟁이든 계엄이든 판을 뒤집을 때만 기다리자는 악의 주술에 지연작전을 허용할 때가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에 제안합니다. 광장의 대로를 함께 열 때입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는 9일에 시민단체들과 연대 집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도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9일에 민주당 시민단체 공동 집회를 예고했었는데 이게 변경됐습니다. 4시, 5시 이건 각자 알아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6시 30분 단독으로 따로 집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뭐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광화문 광장 인근 시청 부근에서 지금 집회를 하겠다. 결국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집회를 하겠다, 공동 개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민단체랑 집회한다고 해서 이제 탄핵 집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런 비판을 봤더니 이제 따로 하겠다,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좀 더 따져봤더니 조국혁신당이랑 또 손을 잡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조국혁신당은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더불어민주당도 탄핵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계적 전략이죠. 지난 주말에는 단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30만 원이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뭐 면적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한 10분의 1도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국 지역당에 동원령을 내렸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노총이나 그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네. 그 인원을 더 늘려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그 단체들은 지금까지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을 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이 구호가 돼버립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탄핵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죠.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말은 했지만 탄핵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탄핵 역풍이 무서워서죠. 탄핵 역풍이 무서워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주말에 같이 하면은 또 탄핵 역풍이 있으니까 일단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데 실제로 그 같은 날 주로 다 하잖아요. 사실상 탄핵을 위한 집회예요. 그러니까 4시, 5시, 6시 그렇죠. 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왜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탄핵하야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와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시점에 탄핵 구호를 같이 외친다는 건데 16일 전날이 15일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1심이라도 유죄가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탄핵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그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이승 변호사님, 일단 먼저 그 탄핵 집회 9일 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 그 시민단체랑 같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직은 별도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 시민단체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탄핵 구호가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시민단체와 바로 됐을 때는 탄핵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탄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전국에서 탄핵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뭐 역풍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겠지만 네.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지 국민들의 분노라든가 이게 좀 더 멈춰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제대로 된 반성의 모습을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더 오히려 탄핵하자고 나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좀 그런 것들, 국민의 좀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민단체랑 같이 이제 안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단체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시간대가 좀 비슷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 단체와 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었던 건데 그러면 검토는 왜 했던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좀 힘을 받겠죠, 여론이라는 게. 예. 그런데 시민단체의 주장들이 마치 이제 민주당의 주장처럼 너무 이제 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곡될 여지가 있다. 네, 왜곡될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분리해서 하는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보면서 이 탄핵 집회로서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뭐 오늘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그러니까 9일 집회도 있지만 16일 집회가 16일 집회였습니다. 또 예. 추가가 됐습니다. 방금 송보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고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있죠. 선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고가 난 직후인 16일 날 또 하겠다라는 것을 어제 긴급적으로 또 민주당이 알려왔는데 이 집회를 조국혁신당과 탄핵을 외치는 조국혁신당과 같이 한다. 이 맥락이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단독 김건희 여사 규탄 특검 네. 수용 규탄 대회가 완전한 실패였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 동력만으로는 이거 충분한 않다. 여론을 끌어올리기 어려우니 네. 시민단체와도 한번 손을 잡아보고 조국혁신당과도 힘을 합쳐서 해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수긍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 우리가 얻었던 탄핵의 교훈이 있습니다. 탄핵을 통해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했는가, 5년이 얼마나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탄핵의 군부를 떼고는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본인들이 직접 민주당이 나서서 했을 때 다가올 역풍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셈법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16일은 왜 했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여론이 흘러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뭐 15일 이재명 당대표 선거법 위반 선거 결과도 보고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또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2차 국민의 행동의 날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지금 최대한으로 인원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자, 다가오는 11월 9일 시청역 가득 메워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많이 모여서 여론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설주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9일과 16일 연이어서 이제 장외 집회하겠다고 하고 또 특히나 16일은 그동안 선을 좀 그어놨던 조국혁신당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법과 관련된 어떤 그 선고 이후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좀 다잡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본인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뭐 우려도 있긴 네.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주말 어떤 집회 성패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 이외에 오늘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자 간담회 네. 토론이 아마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눈높이에 맞는 대답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네. 따라서 시민들이 나오냐가 안 나오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이 불행한 역사입니다만은 탄핵이란 것은 국민이 먼저 나서고 정치권이 뒤늦게 합류하는 형식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민주당처럼 모이자라고만 해가지고는 이게 글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탄핵이 반복이 된다는 건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 있을 10시 이후에 있을 어떤 기자회견이 민주당은 어찌 보면 집회의 성패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